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이 방송은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영업의 실입니다. 오늘은 127회 방송입니다. 오늘부터 이 법인 영업 특집으로 계속 구성할 예정인데요. 영업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뭐 건수 영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즈 영업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많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핀테크도 있고요. 오늘은 자산관리 핀테크의 선두주자이고 또 많은 분들 사랑받고 있는 런인베스트의 박사라 대표님을 모시고서 우리 법인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런인베스트의 박세라 대표입니다. 아유, 여러분들 예, 만나뵙게 돼서 대표님,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법인 영업 뭐 그러면 이제 뭐 좀 나이도 이렇게 머리도 크다고 법인 대표도 하셨고 그런 분들이 대표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그냥 얼굴도 동안이시고. 네. 또 그렇게 또 첫 스타트를 네, 좋은 덕담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생각보다는 제가 법인 소위 컨설팅, 네. 영업 부분보다 이제 컨설팅 쪽에 경력은 굉장히 많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죠. 회계학 전공하시고 네.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네네. 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자산 관리를 하셨죠? 네, 그래서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첫 이제 시작은 로펌에서 미국 회계사로 컨설턴트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일을 했던 파트가 회사법 파트다 보니까 특히 저는 외국계 법인을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법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설립부터 중간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파이낸싱, 그 최종적으로 이제 엑싯 청산하고 나가는 이런 모든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업 컨설팅 CEO들을 만나게 됐고요. 또 그 이후에 미래에셋증권 WM센터에서 이제 웰스 매니저로 이제 한 30명 내의 소수 VVIP 고객들만 집중 관리라는 웰스 매니저로 일을 했는데 그때도 또 제가 투자 이외에도 이런 컨설팅 부분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고객님들이 이제 법인 그리고 CEO 고객들이셨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저기 네네. 영업하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분이죠. 네네. CEO도 많이 하시는 네네. 창업도 하셨고요. 자, 오늘 또 원승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섭외 담당으로 그냥. 섭외 담당입니다. 네. 오늘 저기 박 대표님 또 모신 이유가 있죠, 저희가. 저하고도 인연이 있고요. 예, 제가 메트라이프 MDRT 회장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입사를 메트라이프로 하셨어요. 그래서 첫 연차 총회를 같이 갔었죠. 네, 예, 네. 샌디에고 연차 총회 2006년도. 예, 그때 가서 아마 미국 MDRT를 보면서 또 네. 많은 또 영감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좀 뜻깊으시게 될 것 같고요. 요즘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언택트 마케팅으로 또 많은 재미를 보고 계시는 강의로. 재미 못 보고 있는데 재미를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바쁜 것 같은데 안 바빠요? 바쁘긴 바쁘죠. 늘 바쁘죠. 주식하랴 뭐 강의하랴 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장말철 시작해갖고 네. 굉장히 이 스튜디오 축축한데 이 순간에는 또 아주 뽀송뽀송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그 런인베스트 소개부터 좀 들어봐야 될 거예요. 어떤 회사인지. 핀테크 다 아시다시피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이걸 뭐 합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 2014년부터 아마 이게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근데 어떠십니까? 우리나라의 핀테크가 외국에 비해서는 뭐 어떻습니까? 수준이? 일단 기본적으로 IT 하면 한국이죠. 네. IT의 네.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편리한 금융 거래라든가 온라인에서 쉽게 이제 뭔가를 기능을 이루게끔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떤 선진국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고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산 관리라고 했었을 때 네. 저희가 본질이 투자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투자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약국에 가서 그냥 약을 사 먹는. 근데 비타민 C도 사람에 따라서 비타민 C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요? 네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네네, 체질이 일단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자산 관리라고 하면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타고난 체질.
다시 말해서 성격이라든가 타고난 위험 성향 그리고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사람에 맞는 솔루션을 준다라는 측면의 자산 관리는 의외로 다른 기술과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을 이제 컨설팅 측면으로 발전시킨 이제 재무 설계를 기반으로 한 어떤 자산 관리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10년 이상 조금 뒤져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네. 김혜덕 박사님은 주식 투자하시면 성공해요. 근데 원수경 대표님 주식 투자하면 망해요. 이게 뭔 소리야? 왜냐면은 이분은 그냥 믿어주거든. 종목 믿으면 망해요. 그거 나는 안 믿는다 이게. 의심이 많으시잖아. 의심이 많아. 주식 투자 성공하는 의심이 많아요. 진짜라니까 의심이 많아야 돼요. 자 반대로 또 보험을 또 아시겠지만 또 크게 드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호흡이 좀 길고 느긋하신 분들은 보험금융 같은 거 좋죠. 그렇죠. 왜냐면 장기가니까. 근데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다 깨고 못 버텨요, 이게. 그러니까 금융도 이렇게 체질도 있듯이 박 대표님 말씀 많다나 이 투자 자산 이런 것도 다 그 사람의 성향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성질 급하고 빠른 거 좋아하는 것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국민성은 그 부분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VIP 고객들을 관리를 하면서 정말 저는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 연구를 많이 해서 이 저희 고객님들한테 제안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리액션들도 다 다르고 아무리 좋은 제가 제안을 하더라도 그거를 꾸준히 원래 계획대로 유지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 과정에서 이거를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제가 투자 전략 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밸류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심리를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사실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마 이 방송을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또 상당수는 네. 저희를 법인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네. 런인베스트 아카데미로 더 먼저 친숙하게 아시겠지만 CEO들도 법인 컨설팅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실 CEO 자산 관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법인 컨설팅에서는 이제 그런 개인의 자산 관리를까지 한다라는 부분은 약간 배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 자산 관리 부분까지도 저희는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법인 컨설팅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CEO의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뭐 일반 셀러리맨들의 자산 관리도 저희 플랫폼을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고객에게 좀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플랜 플러스라는 플랫폼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에이전트 분들 입장에서 사용하시는 플랜 플러스 전문가용이 있고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 3월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한 2만 명 정도 저희 이제 GA 에이전트 분 설계사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뭐 보장 분석은 당연히 기본이고 뭐 재무 설계 그다음에 기타 고객 관리 툴이 스마트폰에 태블릿에 PC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거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있는 건 다음 달 출시될 고객용 플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고객용 플랜 플러스는 그냥 고객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재무 코칭 앱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행동 재무학이라고 해서 고객의 심리까지를 이해를 해서 솔루션을 주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 이제 장착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료 고객 앱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제 관리 고객을 이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본인의 이제 코치로 연동을 또 시키는 구조입니다. 가만 고객 발굴도 가능하겠네요. 그 목적으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크겠네요. 예, 이게 저희가 자산 관리가 레벨 1에서 레벨 5라고 한다면 레벨 1에서 한 3 정도 이 고객을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심지어 그 성격 진단까지 해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화법을 써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해야 되고 위험 성향이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패닉이라든가 아니면 광분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진단이 이제 이 앱에서 다 끝나게 되고요. 완전 전략이네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뱅크샐러드나 요즘에 토스처럼 네. 고객의 모든 금융 데이터를 예전에는 다 일일이 수동으로 받으셨어야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나마 보험은 내 보험 다 보여 뭐 이런 걸 통해서 자동으로 조회를 해서 와 보장 분석은 예전에 비해서 편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나머지 그 데이터 부분은 여전히 이제 수동으로 받으시는데 재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고객용 앱에서 이제 나머지 은행, 카드사, 증권사 모든 금융 데이터도 자동으로 조회를 해서
그거를 1차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저희 이제 설계사가 공유받을 수가 있어서 아마 좀 더 보험 위에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좀 깊이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를 제가 지금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 예. 저도 이제 그대로 영업을 했었고 네.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중에 팩트 파인딩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자동으로 그냥 그걸 다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전에 다 물어보고 직접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팩트 파인딩도 해주고 거기에서 1차적인 기본 분석도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내용만 가지고 구두상으로 코칭만 해줘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좀 더 가족 전체의 데이터를 모두 통합해서 재무 설계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전문가용 플랫폼에서 재무 설계 툴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레벨 3에서 5까지 고객에 따라서 수준을 네. 나눠서 서비스가 가능하신 거죠. 세일즈 프로세스가 단축되겠어요. 네. 상당히. 고객도 편하죠. 고객도 편하고. 예. 앞으로는 시간도 단축되지만 이 그냥 감으로 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어요. 이제 감으로. 예. 그렇죠. 근데 감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집에 사가라 뭐 있지? 그럼 없는데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감으로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그냥 때려 맞추는 이런 걸 이제 콜드 리딩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이게 이제 빅데이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AI 같기도 한 거네요. 얘가 분석해 주는 거. 네네.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사실은 네. 지금은 조금 더 IQ가 낮은 AI가 분석을 해주겠죠. 그러나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얘가 더 지능이 높아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 앱을 쓰는 유저들의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저희가 더 정교한 솔루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솔루션 측면을 떠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영업이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뭐 지금처럼 환경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래 영업을 하신 분들도 특히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게 뭐 저번 달에는 너무 잘했는데 네. 또 월 초가 되면 뭔가 그냥 리셋되는 느낌이다라는 말씀을 간혹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자기만의 프로세스가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객 만날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상황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고객에 대해서 뭔가를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전달받아서 어떤 식의 솔루션을 전달하고 이게 소위 컨설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업계에서도 이제 법인 컨설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들의 자산 관리 부분도 뭔가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프로세스에 따라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장 솔루션이 안 나오더라도 내가 첫 고객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저희 플랫폼 네네. 같은 걸 이용한다 그러면 앱을 다운받게 한다. 앱을 통해서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끔 한다. 네. 조회를 해보게끔 한다. 음. 그리고 그 결과를 나를 코치로 연동을 시켜서 나에게 제공하게 한다. 그걸로 일단 아직 뭐 제가 계약까지 연결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PT를 한다. 이게 계속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과정에서 식정 시점에 계약이 나올 수도 있고 계속 이 루틴이 돌아가면 영업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그 보험 영업하는 분들하고 화상 교육을 수시로 좀 하고 있어요. 영업하시는 분들과 물어보면 작년에도 참 잘 나갔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랑 아무 상관없이 더 잘 나가요. 그 이유를 안 힘들세요, 안 힘들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다른 영업하는 분들은 보통 분들은 내가 영업이 안 되는 거는 코로나 때문이야 하고 오히려 핑계로 쉰대요. 근데 본인은 그냥 루틴대로 하는데 오히려 다른 분들이 안 움직이니까 그냥 내 세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건 사실 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객과 비대면으로 뭐 카톡이 됐든 전화가 됐든 뭐 화상이 됐든 이런 앱을 깔게 해서 이제 만나지 않고도 분석이 되고 네네.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모바일 쪽에 이 피테크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일찍 오셔서 제가 플랜 플러스라는 앱도 좀 한번 깔아보고 이렇게 테스트 해봤는데 되게 깔끔하게 돼 있고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이 화면도 그냥 간단합니다. 뭐 상담 일지, 뭐 캘린더 이렇게 해갖고 정말 필요한 것만 딱딱딱 돼 있고 정보도 주고. 요거는 이제 전문가용이고 앞으로는 네네네. 이제
그리고 고객력이 나온다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스마트폰 앱은 예. 저희가 사실은 저번 주부터 이제 정책을 바꿔서 네네네. 누구나 그냥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오픈이 아무나. 돼요. 네네. 아, 스마트폰 누구든? 네네. 스마트폰 앱은 그냥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플레이 이걸 스토어나 공짜로요? 네네. 그래서 오. 이제 기능이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보험 조회하는 기능들 네네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상담 일지나 캘린더를 네네.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돼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주소 같은 것도 입력을 하면 여기서 이제 바로 다 앱이나 이런 것들로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연결되고. 예, 되고 오. 있고 막 가망 고객도 쉽게 올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다양한 자산 관리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런클릭이라고 해서 특히 법인 컨설팅 자료들은 거의 이 저희가 한 500개 이상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기타 뭐 세무나 부동산 자료들이 공부하실 수도 있고 고객들한테 드리고 오실 수도 있는 자료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자료들은 고객한테 예쁘게 카톡으로 보내고 싶으신 자료들은 저희가 모바일 카드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보내기 있어요. 지금 방금 보냈어요. 네네. 그래서 오. 고객한테 카카오톡으로도 보낼 수 있는 지금 보냈어요. 이렇게. 네네. 예, 안녕하세요, 김현성님. 뭐 이렇게 갖고 네네. 이렇게 내용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네네네. 자료가 이렇게 PDF로 가네요. 아, 예, 오. PDF 자료도 있고 오. 지금 요거는 일반적인 자료인 거고요. 네. 제가 다른 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그 메인 앞에서 메인 화면에서 오. 네. 또 좋은 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메인 어, 화면에서 예. FP 잡으시면 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올라간 건강 습관이 건강 수명을 예, 뭐 늘린다. 이런 보험 아주 캐주얼한 카드 뉴스네.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카드 주제가 뉴스. 깔끔하게. 법인 컨설팅 주제도 있고요. 세법이나 부동산 정책들도 저희가 나오면 이렇게 카드 뉴스. 여기 자료 있어요. 네네. 우리가 그 상담할 때 쓸 수 있는 거 만성 질환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이 남성은 7년, 여성은 10년. 남성이 짧네. 이런 얘기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건강성이 카드를 짧은- 그냥 오. 내 저장되어 있는 고객한테 편하게 보내시면 돼요. 다 무료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왜 근데 무료로 해주세요? 이용료도 안 받고? 네, 일단 저희가 이 스마트폰 앱은 무료이고 네. 이제 아까 보험 조회도 여기서 고객 등록에서 네. 보험 조회까지는 다 해서 어쨌든 이 하나의 이 계정 안에 내가 만든 아이디 안에 나의 고객을 관리를 보험 조회부터 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더 핵심은 이제 태블릿이랑 PC에서 구현이 되는 더 보장 분석 그리고 이제 재무 설계 이런 추가적인 더 기능들을 쓰시려면 월 10,000원에 네, 좀 뭔가 이제 저희 이용료를 예, 내면? 이거를 지금 셀링하러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내를 잘하고 드리면 네, 뭐 영업의 신인데 뭐 영업하러 오셨어요. 네,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33,000원에 저번 주까지 하다가 10,000원에 네, 가격을 파격적으로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월 10,000원이면은 그냥 한 달에 커피 2잔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고객을 한번 등록을 해서 보험도 조회하고 보장 분석도 만들고 나중에 원하면 은퇴 설계나 재무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객과 만나고 나시면 상담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백지로 뭐 설계도 하실 수 있고 자료들 받으신 것도 바로바로 사진으로 찍어서 클라우드로 올리실 수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따로따로 뭐 보장 분석에 문자를 또 자동으로 발송하시기 위해서 무슨 문자 서비스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영업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여기 안에 다 담아놨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플랜 플러스입니다. 플랜 플러스. 여러 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랜 플러스. 네네. 네. 자, 이렇게 우리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한 홍보는 이제 충분히 하셨고 네네네. 저에게 이제 뭔가 주셔야 됩니다. 이제. 네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물어봐 주십시오. 네. 아니 예. 저희가 아마 이제 법인 영업 네네. 특집이잖아요. 네네네네.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법인 영업 전문가가 나오실 텐데 네. 이제 첫 스타트로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법인 영업이라고 한 게 한 10여 년 전에 보면 네. 정관을 좀 개정을 해드리고 거기에 뭐 퇴직금 규정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규정을 만든 뒤에 재원으로 이제 보험 상품을 법인 보험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으로 시작된 법인 영업의 시초였죠. 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자기 주식 취득이니 뭐 아니면은 뭐 차명 주식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죠 지분 관계 그다음에 뭐 요즘은 이제 뭐 특허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자금 같은 것도 이렇게 또 연결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로 또 보험 계약을 하고 이게 이제 법인 영업의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박세라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법인 영업의 트렌드는 어떤 쪽인지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일 또 현장에 있으시는 네, 현장에 것 계시니까. 있으니까. 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사실 이제 어제도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 우리 회사 말고
또 다른 분들, 또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컨셉으로 나는 모르는 정말 고객을 굉장히 만족시킬 수 있고 바로 이렇게 계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말 너무 좋은 네, 저희가 이 업계에서 전문용어로 섹시한 컨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컨셉이 없냐라고 궁금해하실 건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컨셉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CEO 입장에서 저는 지금 현재 5년 차 이제 저도 역시 비상장 중소기업의 CEO이지만 법인을 운영하면서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게다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도 정해져 있죠. 그 이상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관 컨설팅도 말씀하셨고 자기주식 취득 컨설팅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요. 초창기 때는 우리 대표님들도 이런 용어 자체를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뭐 좀 열심히 좀 공부해서 컨셉 딱 만들어서 고객 방문을 해서 대표님을 방문해서 그런 얘기조차만 딱 꺼내도 아 그게 뭐야 하고 관심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희 대표님들 다 알아요. 이거 맨날 수업 받는 거 아시죠? 네, 오늘은 P사에서 와서 강의해주고요. 내일은 B사에서 와서 강의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우리 전문가처럼 뭐 직접 설명하실 수는 없지만 듣는 귀는 뚫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차등배당을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희도 강의 많이 들으면 내가 강의는 못하지만 저 강사 강의 좀 하네. 저 강사 많이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약간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뻔히 그동안에 남들이 하던 동일한 정관 컨설팅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뭐 요런 항목들 고치세요 정도로 끝났다 그러면 정관 전체를 다 봐주면서 전면 개정을 하고 공증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항목 하나하나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 서식까지도 모두 다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예쁜 그런 보관하실 수 있는 폴더 파일에 정관까지 딱 해서 넣어드리고 약간 차별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컨셉도 더 완성도 있고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주는 게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를 또 교육도 하시고 네, 서비스도 하시고 네네. 그런 그래서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러닝베이스 아카데미로 한 지금 거의 3년 반, 4년 정도 네. 해서 저희는 이제 B2B 위주로만 그동안 교육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프루덴셜 생명, 미래에셋 생명, 또 삼성생명, 그다음에 최근에는 올해는 지금 이제 저희가 하나생명도 시작을 했는데 아마 방송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의 또 교육생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컨설턴트 출신에서 실제로 CEO들을 상담을 하고 어떤 솔루션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마무리 솔루션까지 준다라는 게 되게 이론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육을 좀 이제 그래도 좋아해 주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의 이유는 단순히 이론 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차등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그 차등 배당에서 필요한 세무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거를 서식 작성을 해서 마무리 완성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뭐 실습도 다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실 때도 필요한 그런 니즈 환기가 되거나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예쁜 자료들을 같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 교육을 좀 차별하게 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PB센터나 이런 데 또 은행에서도 그렇고 증권사도 계셨었나요? 네, 저는 이제 은행에는 없었고 증권사에서. 증권사에서 뭐 VIP 고객들 법인 대표님을 막 개인 상담을 하시다가 이제 본인이 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내가 개인 상담하고 이렇게 상담하던 시절과 지금 본인이 법인 대표가 돼서 하는 거하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제가 특히 이제 증권사에 있었을 때는 예. 이제 말씀드렸듯이 완전 VVIP 고객이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WM센터에 계좌를 오픈하시려면 일단 최소 20억 이상은 저희한테 20억이 있다는 거 한 5개의 금융기관에 나눠서 분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20억 이상을 투자해 놓고 최소 정도 입금해놓고. 금액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뭐 상장 기업도 있었고 중견 기업들도 네. 있었고 그래서 비상장 중소기업에 뭐 직원 14명 10명 전후인데 매출이 뭐 2, 30억 나오고 뭐 당기 순이익 한 뭐 5천 1억 내에 이렇게 나오는 법인들은 되게
좀 작은 데구나 뭐 이렇게 되게 약간 이제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당시에 저희 다른 엄청난 고객들에 비교하면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는 그렇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법인 컨설팅을 하면서 제 교육에 더 영혼이 실린 이유는 직접. 제가 지금 저희 직원이 12명이거든요. 예. 저를 제외하고 이제 12명, 총 13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상장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매달마다 우리 직원분들에게 급여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나? 아니 숨만 쉬면 금방 25일이 쉬면 오는 것 금요일이야. 같아요. 그래서 급여 밀리지 않고 급여 제때제때 주시면서도 단기 순이익, 적자가 아니라 네. 순이익이 남는다라는 건 이 대표님들이 너무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씀하지 못하시는 그 스토리들이 저도 몇 년 하고 이게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을까 그 생각을 듣는 거. 근데 이 나의 이 스토리와 나의 힘든 거를 누가 관심을 가져주나요? 배우자도 관심 안 가져.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 힘든 못해. 얘기를 걱정할까봐 얘기 그럼요. 못해요. 직원들한테도 더 못하죠. 더 못해요. 그러니까는 뭔가 좋은 얘기도 있지만 힘든 얘기를 정말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하다라는 거 정말 저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떠오르는 그 거죠. 역할이 맞아. 법인 컨설팅 영업을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저기 의사분들하고 팟캐스트 해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이제 박 대표님 이거거든요. 증권사에서 의사하다가 이제 본인이 환자 되신 거거든요.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좋은 의사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막상 이제 의사분들이 환자가 됐을 때 네. 좋은 환자가 될까요? 나쁜 환자가 될까요? 아주 나쁜 환자가.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의사분들을 통하고 방송을 해보니까 첫 번째 이분들이 그 몸이 아프지 잘 병원에 안 가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워낙 바쁘기도 하지만 본인이 의사니까 네. 의사를 잘 안 믿어. 자, 똑같은 거. 내가 이제 보험 세일즈 오래 하면 다른 보험 설계사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과연 실력이 있을까? 그러면 잘 모르면 다 실력 있어 보이는데 내가 만약에 명의라면은 근데 내가 진짜 많이 암에 걸렸어요. 의사도 당연히 환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의사한테 내 몸 맡기는 게 쉬울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예에서 또 주식 같은 경우도 그 주식에 이렇게 방송 나오잖아요. 네, 되게 전문가가 맡아오는데 그 사람의 실제 주식 투자 수익은 개판이에요. 아, 진짜라니까. 아유, 어떻게 그렇게 돼? 왜냐하면 저 증권사 제가 안에서 얼마 많아요. 제 동서도 뭐 지금 뭐 대시증권 뭐 부장이고 뭐 센터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그들의 개인 투자 성적은 별 볼 일 없어요. 왜? 이게 가르치는 것과 이거 다른 거야 역할이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의사라고 그 사람이 또 꼭 환자로서하고 역할이 아주 달라요. 네네.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 박 대표님이 그러니까 박 대표님이 애도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객관적으로 보다가 막상 어. 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 직원들 경험해보고 또 직접 고객들 대면해보고 해보게 되면은 정말 그 외부에서 봤던 거하고 내면은 완전 달라진 게 너무 많거든요. 네네. 항상. 네, 너무 예. 네. 그런 마음으로 또 교육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서비스하니까 우리 박 대표님의 그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강의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얘기하면서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어느 회사 교육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대표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제 뭐 프로그램 얘기를 나눴는데 항상 옆에서 이제 전 비서인 줄 알았어요. 늘 그분이 그다음부터 저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서 알고 봤더니 설계사예요. 맞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나중에 이제 인사하다가 보니까 설계사 명함을 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더니 여기 저 담당 설계사라고 이 회사. 네네. 네. 재정 대리인이네요. 예.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족에게도 못하는 얘기를 저한테는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점을 해드린다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회사의 그 모든 거는 이제 직원부터 시작해서 다 뭐 이분 거지 뭐. 그러니까 그분은 아예 출퇴근을 한다던데요. 그 회사. 아이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그 김영수 박사님은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거의 네이밍 브랜드이신 설득 박사님이잖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모님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설득해요. 그러세요? 제가 잘못 웃자고 한 얘기. 제가 잘 들어요. 제가 얼마나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이게 투자해야 돼요. 저도 열심히 했더니 이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다가 한 방에 딱 이렇게
얘기가 왜 글로 갔는지 계셔야 되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네,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게 딱 마음에 와닿네요.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에 영혼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네네. 그죠. 자기가 직접 이제 맞습니다. 대표를 해보고 그렇죠. 월급을 주고 그런 입장이 되니까. 특히 저희 과정 중에서 제가 고용지원금 강의를 할 때는 침을 튀기면서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10원 한 장 더 받으려고 지원금 뭐 있나 이렇게 한 명 더 뽑는데 뭐 할 거 없나 이런 관점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강의를 하고 다 저희 사례들이다 보니까 좀 저희 강의는 좀 다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례 위주로 했던 것 그래도 대표님들이 못 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에 있으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못 보는데 이 밖에서 보면 보이는 것들. 그래서 우리 그 컨설턴트가 필요하고 설계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축구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는 잘해도 못 볼 수 있는데 이제 해설자들은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해설이 필요한 것처럼. 그럼 뭐 다 뭐 법인 컨설팅은 다 그런 법인 대표들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그래도 이렇게 전문가가 계시고 나름 객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뭐 지금 떠오르는 컨설팅 사례라든가 또 컨설팅을 잘해서 뭐 좋게 또 바뀐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은 이 컨설팅이라는 것도 네. 당장 뭐 이렇게 바로 어떤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이슈도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지급금도 이제 뭔가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6개월, 1년 안에 생긴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사업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3년, 4년, 5년 묵은 때처럼 묵은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사실 한 큐에 단번에 속 시원하게 해결한다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바로 뭔가를 저희가 솔루션을 해서 바로 피드백이 나온다라는 거 사실 뭐 정관 바꿔주는 거 정도 사정배당 해주는 거 정도일 거지 나머지 컨설팅들은 일단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의 미팅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시간도 좀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가지급금 같은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뭐 차등배당도 일부 좀 사용을 섰고 그 다음에 뭐 특허도 사실 특허를 만들어서 등록까지 해서 평가를 받아서 넘겨서 그 대가로 가지급금하고 상계하는까지 하려고 그러면 1년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부분들도 좀 사용하고 자기 주식도 좀 사용하고 자기 가지고 주식 소각도 있던데 보니까. 함부로 정리하면 세무조사.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함부로 정리하면 갑자기 왜냐면 확 들어오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도 한 10년 동안 그 가지급 정리가 엉망진창된 회사에 있었는데 예. 제가 그 전문 회계사 해갖고 싹 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정리하는 3, 4년인 거 걸렸어요. 천천히 해도 조금씩 이렇게 한 방에 하면 큰일 나요. 한 방에 하면 큰일 나는 아유, 거죠.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하면은 이제 큰일 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뭔가가 비정상적일 수밖에 예,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특허 하나로 다 해결한다. 뭐 누가 변리사님이 그러시던데 뭐 거의 노벨상 후보 되는 특허도 가치가 5억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얘가 평가 금액이 네. 5억이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왜냐면 5억 정도를 해결하려면 5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야지. 초창기 때는 무리하게 그렇게 평가를 해서 특허 하나만으로 해결하신 분들이 많았으나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주식도 어쨌든 회사에 있는 재원을 빼가고 아니면은 같이 자산을 빼가고 대신 이걸로 가지급금을 갚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어쨌든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특히 뭐 부채비율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회사 규모라든가 여러 네. 가지를 현재의 자산 부채 상황을 보면서 적정 규모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는 뭐냐면 이렇게 한두 가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해결을 했었을 때 이 과정을 상대방도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딱 하나 해놓고 그냥 계약하고 마치 메뚜기처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더 고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한번 쌓인 신뢰는 정말 깨지지 않는다고 그렇죠. 생각을 오래 합니다. 가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주변에 또 믿고 다른 지인들의 소개할 CEO를 수 있고. 소개해 드릴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뭔가 쉽게 빨리 이것만 해서 계약하겠다라는 그 급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씨를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야, 괜찮을 그러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법인이고요. 법인 대표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어떤 분이 컨설팅 해주겠다 그래서 또 저희 지인 소개로 와서 그분도 설계사인데요. 제가 정관도 드리고 했는데 그자라도 가지급금 얘기를 저도 있어요. 가지급금이.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니 그게 작년이거든요. 아직도 소식이 없어. 또 사기 당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분 진짜 오르네. 왜 연락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심한가? 그거를 설득하는데 실패하신 거 아니죠? 설득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근데 결국 이제 제가 가지금을 지금 되게 와닿는 게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요 저희 법인에. 그래서 딱 걸리는 거예요 가지금이 이거 해결하라고.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무식한 방법으로 한 방에 넣은 거야. 가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하신 게 그냥 뭐 갚으면 되죠라고 컨설팅을 뭐 그렇게 받은 건 아니죠. 뭐 세무사님들은 잘 몰라요. 그거 갚으세요. 그래서 갚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컨설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컨설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부 시간은 여기서 좀 인사드리고 이제부터 좀 뭔가 어떻게 우리가 법인 영업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지금 조금 나왔거든요. 구체적인 사례와 또 재밌는 사례를 2부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기념으로 제가 전국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저를 만나시는데요. 세일즈 상담 또는 유튜브, 오프닝 필살기, 계획 관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습니다.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